요런 두 교지 지표가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굉장히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집에서 이제 누워있으면서 EBS를 좀 꾸준히 봤는데요. 그 속에서 보니까 재밌는 얘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한 주제는 결국은 요즘 이제 유네스코의 서울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는데 우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양 성곽이에요. 한양 성곽이 조성 당시에는 18.7km였는데 현재 남아있는 게 12.6km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거를 유네스코에다가 문화재로 지금 이제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된 서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차곡차곡 이분이 풀어주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재밌었어요. 같이 한번 요 얘기부터 해보시죠. 이행실, 그 서울이란 지명이 언제부터 우리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서울이요? 네. 글쎄요. 일제시대 때는 네. 경성이라는 지명이었던 것 같은데. 야, 그 어떻게 그런 거 안 돼? 응? 경성? 야, 대단한데?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늘상 태어나서부터 서울이라고 얘기를 해서 서울이 그냥 서울인 줄 알았어요. 예전부터 서울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분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지명상에 나왔던 거는 1896년도에 있었던 독립신문에서 처음 제호의 주소지로 독립신문 밑으로 해서 서울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영문판에는 서울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썼다는 거였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불과 그냥 100년 조금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설명을 할 때 이 서울이라는 지명은 과거의 지명으로부터 유래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묻곤 하는데, 이거까지 이 서울 지명이 과거 지명으로부터 유래가 됐답니다. 과거 지명. 뭘까? 서울. 세 글자, 세 글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분 말에 따르 맞습니다. 이응철님처럼 신라의 수도였었던 설아벌, 경주가 이런 식으로 음운이 축약이 되면서 설아벌이 서벌, 서벌, 세벌 그러면서 서울로 변화가 됐었고, 그 전에 지명이었던 것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한양이라는 지명이 결국은 이 당시에 활동했었던 독립신문, 독립협회의 취지는 외세, 결국 이제 일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국, 영국, 프랑스에 대해서 알리고 싶었고, 그분들의 1차적으로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선교사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한양이란 발음보다는 서울이라는 발음이 소울이라는 발음하고 비슷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 보니까 그 전에 이름은 그러면 뭐냐? 근데 이분이 설명을 할 때는 세 가지로 이제 한자를 쓰면은 한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설명을 하세요. 까먹었다. 양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한양으로 말씀을 하면서, 한양이라는 이름이 결국 이제 과거 조선의 이조 시대에 이제 수도로서, 왕성지로서, 도읍지로서 한양이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을 했고, 그것이 외교 문서로 나갈 때는 한성 혹은 한성부라는 이름으로 나가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지금도 한양이라는 이름보다는 한성, 서울이라는 이름보다는 한성으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과거에 서울이 고도 2000년을 자랑하는 도시인데 백제시대 두 번째 도읍으로 사용될 때 한강 유역의 한양은 그 당시에 지명으로 하면 한산. 그래서 한산이란 지명으로 인해서 그 밑에 흐르는 강을 한강이라고 부르고, 한산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산이다 북한산. 지금 이제 우리 강가적이 맡고 있는 도봉구 지역이다, 제가 맡고 있는 은평구 지역이다 가로지르고 있죠. 그리고 밑쪽으로는 우리 이제 김정욱 과장과 관계되어 있죠, 남한산, 성남 인근을 관통하고 있는 그 한산이라는 지명,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지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한양에서 쭉 살짝 서울이 튀어나왔다가 별로 의미 없죠, 우리 사회에서는 쭉 불리다가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면서는 아까 이혜경 처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경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경성은 말 그대로 치면 경기도의 하나, 경기도의 성이었다는 뜻이에요. 일본 입장에서는 서울이라는 혹은 한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치켜 세우기보다는 하나의 부분으로서 낮춰야 되니까 경성이라는 이름으로 쭉 사용을 했었었고, 경성시대 결국 일제 침략기에 서울의 인구, 한양의 인구 약 100만이었을 때
일본인들 인구가 약 30만 명 정도. 근데 저희가 장군의 아들 보셨잖아. 청계천을 관통으로 해서 이제 이쪽 패와 이쪽 패인데 종로패는 우리나라였고 그 위에 패들 결국 이제 필동이나 충무로 쪽 인근으로 해서 일본인들이 모여 살았다. 그것을 지켜줬던 게 옛날 장군의 아들에서 이제 신현준 씨가 했던 그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경성시대를 마감을 하고 일본이 패망을 한 다음에 저희가 독립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 군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미 군정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지명, 특별히 서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서울을 영문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명명을 하게 되죠. 조금 서울 인디펜던트 시티. 자, 요거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서울 독립시. 이런 식으로 이제 미 군정청의 직원이 새롭게 서울의 지명을 영문으로 이제 확정을 하고 요것을 가지고 군정청에 있는 이제 한국인 직원에게 이것을 이제 번역해서 알리도록 했는데 요 직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 너무 안 맞더래요. 이게 서울이라는데 서울 독립시라는 거. 그 독립이란 말이 되게 애매한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서울 특별시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주변에 얘기를 했더니만 독립시보다 특별시가 낫죠.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태어날 때까지 그 이후까지 현재까지 저희가 쓰는 지명은 서울은 특별한 도시, 서울 특별시라는 지명으로 바뀌어서 우리들 사이에서 이제 통용이 되기 시작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보셨을 때 미 군정이 끝나고 48년에 정부가 수립이 되고 동란 전에 저희 나라의 인구, 특별히 그중에서 서울의 인구는 1950년에 보면 140만 명. 동란이 지나고 나서 전국 각지에서 새롭게 먹고 살고자 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렇게 돼서 산업화가 시작되는 1962년도의 인구는 약 320만 명. 이로부터 해마다 약 20에서 30만 명씩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인구를 따져보면 약 30만 명 정도는 그 당시만 해도 광주광역시 하나의 인구였는데 매해 서울 옆으로 이마만큼의 인구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올림픽을 기점으로 올림픽이 지난 뒤에 90년대 초반에는 인구 1000만이 넘어가는 이제 메가시티로 서울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까는 우리가 부동산의 두 가지 서울을 먼저 얘기했다라면 이런 식으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의 주택과는 다른 형태의 주택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주택의 형태가 결국 이제 아파트입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옆으로 펼치기보다는 위로 솟구치는 형태로 인구 밀집을 보아야지 이런 기하급수적인 인구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었고 그것이 첫 삽을 뜨게 되는 현상이 1958년도에 지금 이제 고려대학교 옆쪽 종암동이죠. 지금은 사라졌지만 1958년도에 이제 종암아파트란 이름으로 최초의 아파트가 이제 건축이 됩니다. 이때는 기존과 달랐던 거는 가장 큰 차이는 옛날로 말하면 변소, 요즘으로 하면 화장실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집안 내부로 들어오게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렇게 되지만 지금과 같은 형태는 아니고 건물이 세 동 지어져 있는 약 4층에서 5층 높이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첫 삽을 뜨면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볼 수 없는 이제 아파트 이제 호황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게 이제 종합 아파트가 첫 삽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요 때에 몇 개의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특성적으로 구분 지어야 될 아파트가 1962년도에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이름으로 말하면 이제 마포 아파트. 예전에 마포 형무소 자리에 있었었고 현재 상태로 보면 이런 식의 동선을 봤을 때 여기가 마포역 5호선이죠. 마포역이고 여기가 5호선 공덕역이면 요 인근에 이제 가든 호텔이 있는데 가든 호텔 바로 뒤에 있는 이 삼성 레미안 요 아이 자리가 과거에 1962년도에는 마포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아이였고 이 아이가 1994년도에 허물어지면서 다시 삼성 레미안이 태어나게 돼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데 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기존의 종합 아파트는 아파트지만 부동산이지만 집의 개념이 강했다. 그냥 건물이었어. 그냥 건물이
조금 더 높았을 뿐이야. 똑같았어. 옆에는 초가집 한 채 있을 때 그냥 높은 집이 하나 있구나. 이 정도였는데 1962년도에 나오는 마포 아파트는 이와 같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다. 펜스가 쳐져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변과는 다른 모습, 주변과는 구별되어 있는 무언가 부의 상징, 무언가 구별되는 이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형성이 되고, 과거의 집이 아닌 부동산으로 이제부터는 투자가 섞이게 되는, 투자가 우선하게 되는 게 이제 마포 아파트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마포 아파트는 규모가 그 당시에 10개 동으로 지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Y자 동으로 된 게 6개 동, 그 다음에 I자형으로 된 게 4개 동, 전체 가구 수가 642가구니까 지금의 규모로 보더라도 이 작지 않은 규모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어마어마한 랜드마크로 불렸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아파트라는 건 결국 따져보면 아까 얘기처럼 인구가 급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어떻든 압축의 고도 성장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는데, 어쨌든 이 1962년도에 지어진 마포 아파트도 1994년도에 이와 같은 삼성 레미안으로 바뀌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